친구들과 손에 손을 잡고 랄랄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머리로는 지금 당장 딱 오늘 주제가 와닿아요? 어떠세요?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주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잘 와닿나요? 잘 와닿는다. 손 들어보시고요. 없죠? 없을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교사들한테 공동육아 협동조합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라고 하면 이게 의무니까 오지 마음이 우러나서 오시는 분은 없다? 그렇진 않아요. 정말 처음에 아까 제 소개할 때도 들으셨겠지만 20몇 년 전에 아니 협동조합이 뭔지 세상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 당시에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참여하겠다고 찾아온 교사들 제법 됐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왔었을까? 오늘은 그분들이 고민했었던 그분들이 또 만들어 갔었던 이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서 교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 공동육아 교사들과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머리와 이런 부분을 열기 위한 잠깐의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나눠드린 자료 있죠? 네. 나눠드린 자료 보면 질문이 5개나 돼요. 먼저 읽어보셨나요? 저는 뭐 일찍들 보셨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뭐 길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신만 알아보면 되니까. 이게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만 알아보면 되니까 1번부터 5번까지 간단하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잘 써지는 데도 있을 거고 안 써지는 데도 있겠지만 한번 써보십시다. 자, 어느 정도 쓰셨나요? 예, 아직 끝까지 다 못 쓰셔도 괜찮아요. 앞에 부분만 먼저 쓰면 되니까. 자, 그러면 썼으면은 뭔가 좀 이게 자랑질을 좀 해야 되죠? 요 뒷자리부터 3분만 딱 들을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 첫 번째 질문, 보육교사로서 또는 부모로서 어떤 사람들이 내 아이를 함께 키우기를 바랄까? 어떤 사람들이 함께 키우기를 바라세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든 어디서 나가는 좀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배려해주는 그런 교사 할 수 그런 있...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환경도 만들고 배려도 하는 네, 맞습니다. 예. 틀에 맞춰서 가족보다 자발성이나 자립성을 배우면서 함께 키우게 예. 자발성과 자립성을 가지고 함께 키우길 바란다. 예, 고맙습니다. 내 아이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도 공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의 아이도 함께 공평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공평함이네요. 공평함이라기보다 진짜 동등한 동등한 존재로서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어른들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자발성과 자립성을 가지고 함께 키울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 아이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동등한 눈으로 한 사람의 존재로서 바라볼 수 있는 어른들과 함께 키우고 싶다.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싶으세요? 네. 뭐 이거는 꼭 같이 덧붙이고 싶다 싶으신 분? 저요. 예. 뭐 어떤 거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스스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이제 각자 다를 건데 저랑 이제 많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 이제 그런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그냥 저 같은 사람이면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스스로. 이 박수 한번 쳐줍시다. 멋있잖아요.
이런 자신감 좋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생각해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과 함께 아이를 기르고 싶은지 생각해 봤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라면 내 아이 함께 키울 수 있겠어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해석 좋죠? 여러분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세 분처럼 아마 다들 나름대로의 자기는 이런 사람들이면 좋겠어 라는 생각은 동시에 보육교사인 나도 또는 부모인 나도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보육교사로서 부모로서 나는 어떤 일터에서 일하고 싶은가. 이번에는 뒤에 옆으로 계속 갈게요. 개인 존중을 인정하는 곳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면서 생활하는 존중받는 곳에서 나보다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이해해주면서 배려하는 일터. 서로를 생각하며 배려하는 일터. 어떠세요? 저는 즐겁고 서로가 믿고 아껴주는 일. 믿고 아껴주는. 뭐 돈 많이 벌겠다는 얘기 안 하시네. 사실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 돈 많이 벌겠다는 생각 별로 못하게 되죠. 근데 어때요? 좀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난 그 마음이 드러내도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굳이 뭐 숨길 필요는 없는 얘기고, 실제 현재 한국의 보육교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그닥 좋지 않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곳은 어떠세요? 다른 곳과 비교해 봤을 때 공동육아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좀 실태를 좀 알아보는 겸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육아의 급여 현실은 좋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좋지 않아요? 저보다 훨씬 최저임금보다 낫다? 네. 저희 민간 어린이집에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 외에 수정되기 하니까 그나마 조금 더 많이가 되는데 만약에 시간 외에 수정이 없다 하면 이게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이 지금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서 각종 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일반 어린이집은 많지만 근데 공동육아는 워낙에 더 많은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는 월급이 그러시군요. 이게 문제네요. 뭔가 해결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들 열정기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곳이 공동육아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시구나. 이게 정말 생각하는 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다니고 여기 왔을 때 요즘 왜 이러지? 이런 연구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제가 이 교육을 받는 거긴 한데 근데 교사들에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베풀어야 돼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밑바닥에는 뭔가 기본적인 뭐라 그러지? 보상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뭔가가 있어야지만 채워줘야지만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해야 된다라고 할지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공동육아는 장기 근속 교사들이 이렇게 많죠? 그 터전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은 몇 년 되셨어요? 저희는 사실 오래된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여름 교사들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파가 나를 무너지시더라고요. 정말 그 미쓰리 선생님과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선생님들, 그러니까 중반 선생님들이 없으세요. 이게 왜 중반 선생님이 없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지금 있고 이런 그러니까 아이를 원래 맡길 데가 없는 교사들은 아이가 어리거나 그런 선생님들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음. 결제하는 그런 그게 없고 이렇게 자녀를 다 키우거나 결혼하지 않는 분들 많은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런데 사실 고민인 거예요. 사실 급여 수준으로 놓고 보면 공동육아가 일반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높은 편이고 공립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에 근무가 많다라고 하는 점에 비교해 본다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근데 동시에 휴식 시간을 놓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공동육아만큼 하는 데도 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식월 제도가 있는 곳도 다른 데는 없죠. 그 다음에 교사들에게 교육 환경을 많이 제공하는 부분도 없죠. 다른 데는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어떤 부분을 더 선택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급여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구조 안에서.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걸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남는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구조, 바로 여러분의 일터예요. 여러분의 일터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체죠. 이 운영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이해할 때 이것이 운영하고 있는 가치관, 운영 원리, 그 다음에 이것이 갖고 있는 현재의 과제,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때 현재 뭐 내 페이에 관해서든 휴식에 관해서든 나의 미래 전망에 관해서든 아니면 내가 실현하고 싶은 보육의 모습에 대해서든 나는 정확하게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과 논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강의를 현장학교 강의에서 필수 강의로 집어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이 갖고 있는 가치, 의미, 운영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활동할 수 있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 이런 질문들은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나누고자도 해서 이제 이걸 했으니까 일단 이 두 가지 정도부터 먼저 얘기하고 이제 하나하나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이 자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내용을 모두 다루진 않을 거예요. 부분만 다룰 거기도 한데 뒷부분에 보면은 참고 자료라고 있어요. 이쪽 페이지 보면 요거는 뭐 이제 가면서도 좀 하면서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걸 보고 나서 혹시 자료로 갖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 뒤에 첨부했으니까 꼭 한번 다시 갖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알아야 될 정보도 있는 거니까. 아까 요거는 여기 제목을 먼저 보세요.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제목을 잡아놨어요. 이거 몇 년 전에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는 강의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강의 내용이고 이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곳인 경우에는 공동육아 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저렇게 잡아놨어요.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정병원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공동육아란 어떤 역사에서 어떤 철학에서 출발해왔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공동육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집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으셨어요? 아니면 너무 복잡한 집단이다라는 생각하셨어요? 둘 다? 좋은 곳이다? 저런 생각을 가진 곳에서 나도 저런 생각을 갖고 살고 싶다? 정병원 선생님 성공하셨네요. 예. 제가 최근에 정병원 선생님의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부수를 했어요. 평소에도 존경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는 정말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건 참 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다들 공유하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공동육아라고 하는 말 보면 이 말 혹시 많이 보셨어요? 터전에서도? 터전에 있죠? 예. 저 말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터전에 써 있는 걸 보고 쉽지 않네. 감동 받았어요? 그랬어요? 정말? 진짜로?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라는 말을 이렇게 봤을 때 감동이 와요?
별로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 내가 이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별로 감동 안 오는 말이에요. 공익 문구잖아요. 어제 흔하게 나오는 이런 말인데 뭐 공동육아라고 해서 특별한 줄 알았더니 맨날 남자는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문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지난번에는 좀 다른 작업을 했었는데 한 가지만 이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요 문구에 어울리는 어떤 경험들을, 실제적인 경험들을 해봤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해봤어요? 저는 저 문구를 보고 나서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제 연령의 또래들이 경험을 해봤을 때는 저는 골목문화라고 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골목에서 놀이를 하면 정말 이렇게 저녁에 밥 먹자라는 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밥을 먹고 또 밥을 먹고 나와도 항상 함께 봐주시는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가서 갇혀서 학원 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제가 저렇게 동네 어른들이 함께 봐주셨고 또 그 속에서 너무도 자유를 뛰어놀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저 문구가 사실 감동보다도 저는 되게 공감됐어요. 그런 기억을 비추어서 지금 공동문구라고 왔을 때 아마들이 이런 그런 저는 그때가 되게 행복했었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때는 정말 요즘은 공동문구는 주택가 사이에서는 지불놀이 이런 것은 아마 생각도 못할 그런 놀이를 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거를 언제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라는. 예,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크신 거죠. 지금 나이 물어봐도 돼요? 그렇죠. 저 세대까지는 그래도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응팔 보면서 응팔에서 그 세대까지는 다 가능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런 환경이 도시에서 완전히 사라지죠. 그 다음에 시골은 좀 남았다가 요즘 시골에서도 그것이 거의 없어지는 슬픈 환경이 만들어졌죠. 어떤 환경에서 아이는 커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떤 누구와 함께 키워야 되는가. 동네 사람들 속에서 아이가 클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죠. 그렇게 동네 사람들 속에서 내 아이가 어딜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고 재밌게 놀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같이 밥 챙겨주는 어른이 있는, 만약 우리 엄마 아빠가 바쁘면 누군가 밥 챙겨줬겠죠? 그럴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아이가 큰다면, 그런 관계에서 교사도 들어가 있다면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 많이 찾아보시길 권하겠어요. 그게 공동육에서 살아가는 행복이니까.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동육아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느냐, 풀어가고자. 왜냐하면 이 사회는 그렇지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육권리선언이에요. 자료의 뒷부분에 있어요. 그 보육권리선언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보육의 3주체. 누구죠? 아이, 교사, 부모. 그래요. 바로 우리 보육의 3주체,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보육과 교육의 이 3주체가 이 보육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했어요. 저는 이것을 인권선언이라고 보고 있어요. 보육에 관한 인권선언이다. 그래서 인권보육이라는 문제로 이제 이거 접근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물론 이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벌써 10년도 넘기 전에 제안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혁신적인, 굉장히 빠르게 제안되고 있는 거였죠. 벌써 10년 전이니까. 그랬는데 그 당시에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감안하고 한번 쭉 빠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엔 지하철부터. 날마다 햇빛과 바람, 물, 흙 속에서 놀 수 있게 해주세요. 바람 안아서 나와 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 친구를 충분히 주세요. 따뜻한 간식과 건강한 먹을거리를 주세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 혹은 다른 얼굴, 다른 나이의 친구들과도 함께 놀 수 있게 해주세요.
꽉 차인 시간표로 움직일 때마다 줄 세우지 말아주세요. 여자 남자는 옷과 놀이와 말로 구분하지 말아주세요. 모두가 똑같은 옷과 가방과 모자를 쓰고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글자는 숫자와 외국말을 너무 일찍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환한 얼굴, 노여운 목소리, 무서운 뇌로 우리를 슬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학교가 끝난 후에도 우리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예, 다음은 교사입니다. 안정된 보육시설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한 교사가 돌보는 아이들의 수를 줄여주세요. 교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를 올려주세요. 교사들의 적절한 근무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세요.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부모들과 존중하고 성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은 부모입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게 좋은 교육시설을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많이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주세요. 바람직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와 사회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교사들과 늘 상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아 보육, 야간 보육, 장애인 통합 보육 같은 다양한 보육시설을 동행하고 예, 어떠신가요, 내용이?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뭐 좀 덧붙이고 가장 뭐 마음에 온다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거예요? 날마다 햇빛과 바람 속에서 놀 수 있게 해주세요. 예. 또 아까 말씀하셨던 거 2004년에 이런 거를 바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2004년에 이거 바랬는데 12년 지난 지금 현실에서도 이것들이 다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세우고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좋겠다는 생각이 예, 아쉽죠. 속상하고. 예, 그렇죠. 2016년인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얘기를 또 사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얼만큼 실현되고 있는지, 공동육아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육권리선언은 이 보육의 3주체의 적극적 행복권을 추구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교사와 부모, 특히 권리를 얘기할 때, 인권을 얘기할 때 많은 경우 아이와 교사 중심의 논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굉장히 당사자들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것은 부모의 행복 추구권. 이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부모들은 부모들 나름대로 바쁘다,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버리고 끝내죠. 그러면서 스스로 아이를 기르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보육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니까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인 거죠, 지금.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부모들이 나서기만 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사들 사실 너무 착해요. 이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거에서 문제제기 별로 안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긴 한데 문제의식이 있어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모일 수가 없어. 이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교사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서서 얘기하는 집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혹시 정보 들으셨죠? 10월 22일 날 뭐 하죠? 예, 보육교사 대회 해요. 그거는 공동육아 교사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임이었어요. 이 논의 진행하는 과정에 참여했었는데 공동육아 교사회가 거의 500 가까이 되는 수가 조직화되어 있고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왔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완벽하진 않지만 일정한 대안들을 마련해왔고 그걸 경험한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사회적인 제안을 할 수 있었던 모임을 좀 조직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다들 가실 거죠? 예.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기도 해요. 우리는 상관없어라고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의 보육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공동육아 교사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좀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생각도 한편에 하면서 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육권리 선언은 모든 공동육아의 조직활동, 모든 활동들의 베이스가 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실현해 가고 있는가를 늘 체크하게 되는 거죠.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권리 선언에서 I 파트가 읽다 보면 뭐뭐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노가 많죠. 그 당시엔 좀 그랬어요.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아이에게 주고 싶은 환경은 이거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얘기가 더 필요했던 거죠. 아이의 목소리로 진정하게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고 제때에 맞춰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고민을 하게 돼서 만든 것이 어린이 행복선언이에요. 다시 한번 쭉 어디까지 했죠? 예, 여기서부터 갑시다. 마음껏 신나게 놀고 나면 행복해요. 예, 그 옆에 것까지 읽어주세요. 놀고과 놀 시간을 주세요. 편안하게 안아주면 행복해요. 아기만이 안아주세요. 이쪽 앞부터 할게요. 이쪽으로 와서 예. 하늘을 보고 꽃을 보면 행복해요. 자연과 더불어 살게 해주세요.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해요. 좋은 먹거리를 주세요. 책을 읽어줄 때 행복해요.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세요. 어른들이 기다려줄 때 행복해요. 제 말에 귀담아 들어줄 때 행복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 힘으로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해요. 저 혼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른들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요. 모두 함께 행복하게 해주세요. 다른 아이들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 좀 분위기 다르죠? 예, 앞에서 했던 것과 이것은 분위기가 좀 다른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에서는 이렇게 살고 있나요? 행복하시죠? 그러면 그 부모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이 얘기를 그 부모교육과서도 이걸 읽으면서 하는데 이걸 다 보면서 공동육아 어린이집 참 좋겠어라는 생각을 막 하고 읽으세요. 그러다가 집에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막 웃어요. 그래갖고 왜냐하면 내가 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주체가 이렇게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건데 부모들 잘 못 그러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사,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우리는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해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은 아이도 부모도 교사도 다 행복하겠죠? 네. 체크리스트처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동육아는 바로 이런 것들을 실현해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걸 실현해보고자 노력하는 집단이라는 거죠. 완성된 집단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이 그 협동조합이 얼마만큼, 그 어린이집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면서 왔는지, 또 얼만큼 축적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터전마다 상황들 다 다르고요. 그리고 잘해오 갔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어려워지는 때가 생기기도 하는 그런 약간 유동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어린이집에 오래된 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이전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은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역시 사람들인 거죠.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이 누구냐? 쟤네들? 너네들? 그쵸? 나와 우리들인 거예요. 남이 아닌 거야. 교사들이 협력하고 부모들이 협력해서 우리들 부모와 교사가 협력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누가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할까? 갑자기 느낌 달라지죠? 이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랑 강의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벌써 성공했네요. 자, 가봅시다. 요 사진 20 몇 년 전 사진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 어린이집의 그 1주년 개원잔치 때 사진이에요. 여기 도라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저도 여기 있고요. 도라지도 같이 출발했었던 친구라서 그때 사진인데 처음에는 정말 의욕이 넘쳤었어요. 근데 그런 한편으로 처음으로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게다가 부모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교사들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뭐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됐냐?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행운아들이죠. 그때는 교육과정 같은 공동육아 교육과정은 뭐뭐가 아니다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아까 맨 앞에 있었던 그런 것처럼 아니다가 있었지 무엇이다가 아직은 별로 없었을 당시. 교사들은 그걸 다 만들어 갔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이 그만두기도 했고요. 힘들기도 했는데 그래서 한 3년 갈까?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첫 하나였던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지금은 전국에 73개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서 만들어진 방과후가 17개가 있어요. 이것도 뭐 초기에 방과후 만들 때 20몇 개 됐다가 지금 좀 줄고 다시 뭐 정착되고 있는 중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7개, 그 다음에 대안학교가 한 군데가 회원 조직으로 현재 같이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우리 영유아보호법상 어린이집이 어떤 유형인지 아세요?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보호법에 여러 가지 어린이집 유형이 있잖아요. 국공립, 민간, 가정, 법인 등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어떤 유형? 그렇죠. 부모협동 어린이집이잖아요. 이게 2005년도에 법제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된 케이스인 거죠. 아, 저게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구나 라고 인정받아서 된 건데, 지금은 협동 어린이집으로 이름 바뀐 거 아시죠? 지금은 거의 명실공히 전국에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있어요. 제주도, 광주, 부산, 대구 뭐 이렇게 쭉 있거든요. 전국에 있는데 더 이제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긴 한데 이 정도로 늘었고요. 처음에 우리 어린이집 시작할 때 가구 수로 보면은 20가구 좀 넘게 시작했어요. 20가구가 넘으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될까? 그렇죠. 6, 70명 정도 돼요. 그 사람들에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동육아 한마당 하면 몇 명? 3,000명이 모여든다는 거죠. 그리고 졸업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굉장히 많아요. 저희 이제 아무래도 시민운동 쪽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가요. 가다 보면은 거기서 한 10명 정도 모이잖아요. 그러면 한 6, 7명 공동육아 출신 부모들을 만나요. 그만큼 이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 영역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있죠. 오늘은 그 얘기까지 포함해서 가는데,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 형태가 소수에서 얼마 갈 거라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이 이미 20년을 넘었고 사람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지원하고 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방식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고 또한 이것이 빠르게 확산되지는 못해요. 빠르게 확산되지 못하는 이 약점은 또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마련할까를 함께 고민할 수 있겠죠. 오늘 그런 것까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 공동육아 협동조합 또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보여주고 있는 보육의 방향이에요. 이거는. 방향은 무엇이냐인데 바로 공동체 보육을 지향하는 거죠. 이 사회는 국가가 일정하게 아이들을 기르는 시스템이 일정하게 많이 발달해 있어요. 지금 처음 공동육아 시작할 때만 해도 국가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새마을보육원 뭐 이런 정도만 부분적으로 마련했지 일반적인 아이들에게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었던 시기에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국가가 점점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는 아이를 기르는데 돈을 많이 줘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의 영역, 국가가 책임지는 영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0%도 안 돼요. 서울은 한 2020년 정도 되면 30%를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서울 경우는.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 정부 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리과정 계속 흔들리죠. 방향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국가가 상당 부분 해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질문이 여전히 되고 있죠. 한국의 GDP 수준이나 OECD 국가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본다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1990년대 영유아 보육법이 만들어질 때 이 보육의 시스템은 이미 결정됐어요. 방금 얘기한 건데 국가는 저소득층의 어린이를 보호하겠다. 그 나머지는 민간에 맡겨버린 거죠. 그게 현재 한국의 보육의 문제를 낳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시장 논리로 움직이게 있다는 거죠.
아이들 교육에 관한 거, 보육에 관한 거, 아이들 양육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은 어디서 구하죠? 인터넷에서 클릭해서 구해요. 물건을 사죠. 아이들이 논다라고 하면 교재교구 사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거 없으면 애들 못 논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른들은 놀이공원 데리고 가야 돼. 아니면 애들이랑 놀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놀 줄 모르니까. 아이들을 기르는 환경을 모두 다 돈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상품이 나오냐에 따라서 육아라든가 결정되는 거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내 몸을 움직여서 함께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닌 사회가 돼버렸다. 바로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보육 환경이 돼버렸다는 거죠. 육아 환경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무엇을 찾아가야 될 것이냐. 그렇다 보니까 경쟁, 나 혼자만 살아남으면 돼 라고 하는 문화가 팽배한 거죠. 그런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세상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람 냄새 나는 속에서 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공동체 보육이라고 하는 영역이 힘이 없으면 밀리잖아요, 계속. 근데 이게 힘이 생겨나면 국가가 하는 것도 그렇고 시장의 논리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일정하게. 그 변화의 힘들을 마련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사회 공동체 보육을 내세우는 공동육아 운동입니다. 당연히 협동조합에 모인 아이들 또는 국공립, 우리가 위탁하는 국공립에 모인 아이들만 하자? 아니죠. 지난번에 정경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의 핵심은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라는 운동이 공동육아 운동이다. 근데 그것을 잘 해나가기 위한 거점이 필요하죠. 세상이 아직 안 그런데. 그러면 거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죠. 힘을 모아야 되지. 그 힘을 모으는 그 거점이 바로 협동조합 어린이집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중에 0.3%를 차지해요. 0.4%죠. 10% 4%고 아동수의 0.3%를 차지해요. 근데 이 부모협동 어린이집 중에서 이 공동육아, 우리 함께하고 있는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반 정도 돼요. 그러면 몇 %에 속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전체 보육교사의 0.15%에 속해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산해 나가고 모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힘들기도 해요. 쉬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실제로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였었던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일까? 부터 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협동조합. 익숙하지만 낯설죠? 정확하게 협동조합이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맨 처음 보는 것이 바로 정의예요.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이것은 ICA라고 해서 국제협동조합연맹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조직이 있어요. 굉장히 큰 조직인데 그 조직에서 낸 정의예요.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그들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일반적으로 처음 보면 누구나 몰라요, 이걸. 이거를 좀 풀어봤어요. 이것은 협동조합의 주체는 누구냐? 라는 거. 협동조합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거냐?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거를 이루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체는 문장을 보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이에요.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자율적인 결사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요. 영어로는 associ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자율적으로 모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결사체라고 하는 거죠. 같은 뜻이에요. 목적이 뭐냐? 공통으로 뭐 경제적이든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필요가 있으면 필요, 염원이 있으면 염원을 이루고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어떤 바람이 모인 걸까? 어떤 필요와 염원일까요? 어떤 필요?
그쵸. 아이를 키우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죠. 억지로 모였냐?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그러면 주인은 누구냐? 자발적으로 모인 한 사람이 발언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사람들 왜 맨날 싸우라는 생각이 나오게 맨날 충돌하고 살아요. 그쵸? 뭔가 의견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잖아. 성장 배경이 다르고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이 첨예한 보육이라고 하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이 사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안에서 갈등은 필수 불가결하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함께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아마 좋은 경험들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갈등이 있었는데 의견이 달랐는데 충분히 이야기해서 더 멋있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하는 조합의 모습을 보신 분 있으세요? 아직은 없으시군요. 그걸 꼭 보실 행운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20몇 년 간다는 건 그걸 해왔다는 거예요. 물론 안 되는 때도 있어요. 빨리 실망하지 마시고 그 일을 같이 풀어가는 데 힘을 모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원리는 뭐냐?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먼저 협동조합은 뭐를 내죠? 돈을 내요. 출자금을 내. 그것도 규모가 상당하죠. 상당히 많은 돈을 훅 내는데 여기서 사회적 협동조합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게 몇 군데 안 되죠. 대부분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조합 형태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 못 믿고 그렇게 많은 돈을 냈대? 돈 떼먹으면 어떡하려고? 겁대가리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뭘 믿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뭐 법인도 아니고 뭐 보증 쓴 것도 아니고 연대보증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은행에다 빚 펑펑 내가면서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 원리가 안에서 잘 작동되고 있잖아요. 1인 1표의 원리를 한 가구당 한 표의 원리를 잘 지켜가면서 논의해가서 의사결정을 해나가요. 현재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돈 날려먹 그렇게 누군가가 뭐 옛날에 개 깨지듯이 그 개주가 돈 떼어먹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케이스 들어본 적 없어요. 굉장히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거기다가 그 자가터전 가지고 있는데도 법인 아닌데도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밑에 있는 공동으로 소유하고를 유지하게 해주는 힘은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민주적으로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의 자기 발언, 생각,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일이 적은 거죠. 없는 건 아니지만 적은 거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무엇을 통해서? 어떤 사업체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사업체는 무엇? 그쵸, 어린이집이죠. 그래서 어린이집과 협동조합은 별개의 조직이에요. 이 사업체는 다른 것도, 이 조직은, 협동조합은 다른 사업체도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회계와 조합별 회계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합에 무슨 구성원으로 있으세요? 조합원이세요? 조합원이다라고 이신 분. 사협이신 데는 조합원 아니에요? 조합원이죠? 예. 사협인 데는 조합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고요. 실제 정관상에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조합원인 줄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만큼 관심 없다는 소리지. 그리고 교사들 중에서도 그것을 관심 있게 가르쳐주는 선배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거는 고민해봐야 될 영역인 거죠. 그러면 나는 어린이집이라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교사인 거야.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이긴 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발언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총회하죠. 조합총회해요? 어린이집 총회요? 조합총회 때 내가 조합원이 않으면 발언권이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어린이집 총회 때는 어떨까? 발언권을 갖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잖아요? 미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라는 조직과 어린이집이라는 조직이 별개의 조직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게 참 중요해요. 많은 경우 막 뒤섞여서 지내요. 그거는 조합원들도 부모들도 비슷하게 아직도 뒤섞여서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점점 분리되고 있어요.
회계관리는 이미 분리되어 있고 때로는 섞여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섞여 있을 경우 나중에 평가인생이나 뭐 예를 들면 서울형이나 공공형 회계관리 들어오면 걸려요. 그런 거 잘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해서 성공하려면 ICA에서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를 해야 된다. 자발적이고 개방적이에요, 그 조합?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 출자금 내잖아요. 민주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자율과 독립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육과 훈련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과 협동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여러분들의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어떠신가요? 이 원칙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실현되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동조합의 가치예요. 협동조합은 어떤 가치, 밸류라고 하는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냐? 자조, 공정, 연대, 민주주의, 평등, 자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다. 이런 조직 어때요? 사회적으로 이런 조직이 늘어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나름 괜찮겠죠? 좋아요. 조합원의 윤리적 가치, 이 밸류라고 하는 문장 속에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그것이 있는 조합원의 가치, 이게 둘 다 써 있어요. 조합원들은 어떤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얘기예요. 정직해야 되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픈니스라고 영어로 표현되고 있고요. 밸류는 케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정직은 영어로 하면 우리가 모두 아는 honesty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이제 honesty만 얘기해 보면 무슨 협동조합을 얘기하는데 윤리 도덕 같은 honesty를 얘기하냐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왜요? 정직이라는 말이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가져야 될 가치라고 얘기했을까?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속으로 뭔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말을 안 했어. 그런데 의사결정은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그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나는 어떤 마음이 남을까? 뒤로 쑥 빠지게 돼요. 그런 사람이 몇몇 있어 봐. 그러면 그 안에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못 만들어져요. 게다가 이 사람은 슬슬슬 빠지면서 하는 행동이 있죠, 대개의 경우. 근데 말은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뒷담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내 속에 있는 나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어떤 생각과 그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가치 있는 성원들에게 조합원들과 나누지 않을 때 조합은 위기에 빠진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그것이 진짜 내 생각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느냐, 나에 대해서 스스로 정직한가, 나는 타인에 대해서 정직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과 마음과 몸으로 움직이는 실천이 일치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항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짜 윤리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가치 항목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었던 것에 잘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터에서 일하고 싶을까라고 하는 것에도 잘 맞아 들어가나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지, 어떤 일터, 내 일터는 어때야 되는지,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는 어떤 모습이,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FC 바르셀로나, 선키스트, 미그로스라고 하고요. 미그로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몬드라곤, AP통신. 많이 들어봤죠? AP통신. 뭐게요? 통신사예요. 연합통신이죠. 저거는 미국에 있는 이 통신사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AP통신. 선키스트. 우리 늘 주스 마시죠? 선키스트는 미국 감귤농업협동조합이에요. 거기서 만들어낸 게 선키스트죠. 이런 것처럼 전 세계는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FC 바르셀로나도 협동조합이에요. 그런 것처럼 세계에는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이 있고요. 이런 협동조합들이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가 요즘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하는 의미의 근대적 협동조합은 1844년 산업혁명기에 영국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얘기해요.
보통 소비자 협동조합도 출발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논의되고 변화해 가면서 전 세계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협동조합 논의가 나오고 실제 만들어진 건 1907년 정도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있고요.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61년도에 농협이 나름대로 법제도로 만들어지면서 정부 주도의 협동조합이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수로 본다면 한국 어마어마한 수를 가지고 있어요. 조합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신 국가주도의 어용 협동조합이죠. 그래서 민간이 중심이 된 자발적인 민간 중심의 민주주의적인 협동조합 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1960년대에 신용협동조합이 시작되면서부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협운동이 시작되고요. 우리는 94년도에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활에서 어떤 필요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내는 첫 번째 조직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그 생협은 먹거리를 하고 있고,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이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모두 다 농협, 수협하는 생산자 조직이 중심이었고, 신용업과 같은 돈에 관한 조직이었죠. 생활을 담당하는 생활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협동조합의 효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형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스웨덴도 협동조합이 있고 다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손꼽히는 조직이 우리나라의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다양한 한국의 협동조합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대리운전 협동조합 있고요. 푸택시 요즘 많이 보이고 있는데 협동이 있고요. 서울우유도 협동조합이에요. 요즘은 옛날에는 서울우유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협동조합이 강세가 되니까 나오는데 다양한 지식순환 협동조합, 의료생협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1915년 작년 통계인데 그 12년도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7,000개 넘는 협동조합이 막 붐을 일으키며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는 협동조합이 만들기는 쉬워 보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구나. 요즘 다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질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도 이 협동조합이 만들어내는 세계가 안정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이 사회의 시장 중심, 재벌 중심의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죠. 그 중에서 이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이 보육 영역에서 유일한 협동조합 운동계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에요. 우리 개별 어린이집 단위로 움직이고 있지만 현재 사회 전체로 놓고 본다면은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운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보육이라고 하는 현재 핫 이슈,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그것들을 바꿔나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라고 정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협동조합에서 제대로 운영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회의 협동조합 운동 또는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는 거죠. 갑자기 무거워지죠? 근데 꼭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교사는 교사로서, 조합원으로서 열심히 재밌게 살면 되는 일이죠. 그것이 보여지는 것들이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의 연대 조직을 통해서 사회적인 발언을 해나가고요. 저희 법인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확산해나고 발언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하나가 여기 시흥도 이제 오셨지만 백옷 어린이처럼 위탁 국공립 영역에서 이런 공동육아를 확산해 나가는 운동도 바로 이 협동조합들의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확산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8시라서 그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진행하는 게 좋겠죠? 네, 쉬었다 합시다. 하얀 겨울 오면 신나는 눈살이 한입 동생 손에 손을 잡고 칭